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장성관 사무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싱턴 DC입니다. 네. 워싱턴에도 혹시 비 와요? 아니,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좀 흐리긴 한데요. 비는 아직 내리지 않고 진짜요? 있네요. 뉴욕은 비 와요. 뉴욕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이제 근데 그때 왜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낙태 금지법 관련해서 곧 그 내용이 일부 유출이 되면서 이제 발칵 한번 뒤집혔고 곧 이것이 발표될 거다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될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 문건 판결문 초안이 지난 5월 초에 누출이 됐었고요. 네, 해당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제 6월 말에서 7월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뉴욕타임즈나 또는 텍사스 트리뷴 같은 여러 이 주류 언론사에서도 앞으로 수주 내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낙태 금지법 어떤 내용인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는 뭐 낙태 금지를 하겠다는 그 법안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보다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낙태 금지법이나 또는 낙태나 임신 중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 법안이 설계되어 있는 방법이 굉장히 교묘하고 전략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또 사실상 지금 수십 년 동안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된 사실 시행이 된 낙태 금지법 중에 거의 유일하게 위헌 판결을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낙태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데도 오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보수 법학자들 또 진보적인 단체나 법률가들도 이념에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먼저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요. 네. 이 법은 흔히 SB8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의 상원에서 8번째로 발의된 8번의 번호를 부여받은 법안이라서 그런 것인데요. SB8 또는 텍사스주 심장박동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법은 단순히 임신 중지 시술을 금지하거나 낙태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의 집행과 감시를 주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정부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하도록 우회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의 감시 또는 책임을 관이 아니라 일반 시민, 텍사스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다른 말로 해서 이 법을 어겼을 때 텍사스 주정부가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어긴 것 같다고 의심이 들면 텍사스 주민 그 누구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소송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 주정부는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최소 $10,000의 포상금을 부여하고요. 네. 또한 관련된 소송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위험하다고 또는 이 임신 중지권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사실 연방 대법원에 이 행정 중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일단 강조드릴 것은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인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만을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 결국에는 종국에는 8대1 거의 만장일치의 결과로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집행 정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고요. 네. 또 텍사스주 대법원도 그 이후에 사법부가 이미 제정된 법을 다시 쓸 수 없다 하면서 현행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법으로 이걸 금지했잖아요. 임신 낙태를 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가 이제 낙태를 했어요. 법으로 금지된 걸.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경찰이 나서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을 뭔가 기소를 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나는 나의 인권을 저들이 침해했다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기관이 제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변에서 누군가 봤어. 근데 저 사람이 몰래 저 낙태 수술을 해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이웃이 그 의사나 그 낙태 수술을 받은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그 한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고한 거에 경우 건당 만 불을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니 이건 사람들이 이게 다 불을 켜고 그러면 이게 서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민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서로 그런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 놓은 법인 거죠. 제가 이해한 게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 집행 정지 신청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런 표현을 소수 의견에 쓰기도 했는데요. 네. 이 법은 사실상 시민들을 현상금 사냥꾼으로 만든다, 바운티 헌터로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법관의 의견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정부가 법의 집행 또는 감시 의무를 지지 않고 대신에 일반 시민이 해당 법에 대한 저촉 행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이 법의 집행 의무를 우회적으로 부여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주정부 또 주정부를 대표하는 주지사나 부지사 또는 주의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 등이 이 피고가 되지 않고요. 또 이 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각 주에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 낙태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법의 책임을 주정부가 지지 않도록 오해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 법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이 바로 이 법의 설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법이죠. 저는 처음에 텍사스에서 이게 발표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왜 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북한에 보면 제가 어릴 때 배운 건데 뭐 북한은 그 주민들을 뭐 5호 담당제, 뭐 17호 담당제 그래서 왜 5가정씩, 7가정씩 이렇게 묶어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지금 미국에서 시민들을 서로 간에 고발 고소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권리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교묘하게 정부는 쏙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텍사스주 법에서 이 규정하고 있는 피소 대상, 그러니까 피고가 될 수 있는 주체는 주정부 산하기관 또는 주정부 대표자들이 아니지만 이 임신 중지 행위, 낙태 행위에 지원을 한 누구나가 포함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낙태 행위에 이 의료보험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심지어 낙태 시술을 받으러 가는데 이 이동권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을 불러서 타고 갔는데 그 운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피고가 될 수 있는 이런 소송에
제기가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남용의 소지가 굉장히 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그럼 택시 운전사들까지도 그 소송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심지어는 이 상담해주는 사람까지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상담을 친인척에게 해도. 고민을 주는 것 또한 음, 이런 것을 지원했고 방조했다라고 음. 절목이 붙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고 소송할 수 있는 거가 비단 이 낙태금지법에만 해당이 되는 게 또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는데요. 음, 아직 제정이 된 곳은 아이다호 주 한 곳뿐입니다만은 일례로 미주리 주에서는 이런 우회 메커니즘을 그대로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복사했다시피 한데요. 음, 낙태 시술을 위해서 다른 주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비슷하게 주정부에서 현상금을 포상금을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 또한 뭐 테네시나 오클라호마 등지에서도 네, 비슷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된 상태고요. 네, 이제 앞으로 곧 수준에 있을 연방 음, 대법원에서 음, 낙태 금지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더 많은 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낙태나 이 임신 중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도 이런 똑같은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관에서 법에 집행과 감시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음, 민에다가 그 역할을 책임을 떠넘기는 이 우회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음,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도 많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올해 2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낙태가 아니라 살상용 무기, 어설트 웨폰 또는 특정 총기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이 움직임은 사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도해서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의 지도부와 함께 지금 법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주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총화기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 누구나 해당 총화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 그리고 해당 총화기의 소지자 및 관련 부품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고는 $10,000의 지원금을 주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또 소송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낙태법이 아니라 이제 그 살상용 무기에 관련돼서 우회 메커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그런 걸 신고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 어떤 지원금을 주는 방식. 이것을 캘리포니아에서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회 메커니즘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각 주들이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주도하다 보면 위헌 판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면 그 위헌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하는 거가 다예요, 이유가? 아, 정확하게 그 이유가 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정부 민사소송이 되는군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네.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특정 법이나 규칙을 어겼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 음. 어떻게 보면 논거가 되는 것인데요. 네네. 실제로 이 텍사스 주법 SB8을 재판함에 있어서 네. 연방 대법관 중에 브렛 카바노 대법관,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고 또 현재 9명의 대법관 중에 가장 보수적인 2명이 항상 꼽히는 대법관인데요. 음. 이 대법관도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이 법과 같은 논리라면 향후에 종교의 자유나 음.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우려는 정말 정파나 이 이념을 초월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총기 규제
우회 메커니즘 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네. 작년 10월 말에 캘리포니아의 총기 소지 옹호 단체에서 이 대법원에 아미커스 브리프라고 불리우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이 의견서에서 텍사스 주법 SB8을 반대하는 입장을 굉장히 길고 자세하고 또 강경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낙태 금지와 총기 소지의 자유는 보수 진영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이자 권리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소지 옹호 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들의 논거는 뭐였냐면 해당 법은 사법부의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협할 뿐 아니라 유사한 법을 통해 향후에도 헌법으로 보장된 미국 시민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들은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총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아이러니해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 지금 우회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번 연방 판결에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네.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라는 네. 것이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이 되어야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이 법의 이 시행 중지에 대한 시행 중지에 대한 요청만 제기가 된 것이고 또 현재 당장의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낙태 관련 법안은 일전에 방송에서 다뤘던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판결이 이제 6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여기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약 50년 동안 미국의 낙태권 또는 임신 중지권을 보장하는 사실상 법으로 여겨졌던 로 대 웨이드에 대한 판결, 그쵸. 이것이 뒤집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돼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6월 말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게 나오면 조금 자세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방금 들어 따끈한 소식을 얼른 전해주셔야 돼요. 총기 규제법이 통과가 됐다고요?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난 5월 24일 네. 텍사스 유별지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연방 상원에서 각 10명의 양당 소속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모처럼 총기 규제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합의 도출을 위해서 지금 수주째 거의 한 달에 가까이서 이렇게 따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전에 이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아직 이 법안의 원문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또 상원 공화당 리더인 미치 맥코넬 또한 본인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상원 통과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언제 투표해요? 지금은 7월 4일 전에 투표를 하자라는 것이 이 상원 지도부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언제 법안이 발의가 될 것이고 또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연방 의원들이 상하원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 여름방학 이것을 얼마나 희생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현재 상황에서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름방학 전에는 그래서 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방학은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양당 소속 의원들이 합의안에 이제 그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왔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됐는데 이제 상원에서까지 통과가 되면 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내용은 그렇게까지 강력하지는 않죠. 규제가 어느 정도 뭐 연령대를 좀 높이냐 어쩌냐 요 정도 수준인 거죠. 사실 이 총기 소지 금지하는 그런 요건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엔 좀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사실 이 법안은 아직 하원에서는 발의가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 주도기 때문에 상원에서 발의가 되면 금방 발의가 되고 통과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래도 이렇게 한 발짝 진전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조금 아쉽고 너무나 점진적인 발전이지만 그래도 발전이고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더 큰 개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지 않나라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정치 이야기 오늘은 지금 현재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곧 판결이 될 낙태 금지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것과 관련한 우리가 우회적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는 총기 규제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KGC 장성관 사무차장이었습니다.